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에 이어서 다른 서아시아 그리고 인도에 수립된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은 전부 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국가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이 왕조는요, 티무르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티무르라고 이야기해요. 티무르 왕조, 티무르.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무슨 티를 내려고 그러나 봐. 그래서 티무르인가 봐. 무슨 티를 자꾸 내려고 하냐면 나는 몽골의 그 영웅, 유명한 징기스칸의 후예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티무르가 징기스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옛날 광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을 내가 부활시킬 거야 라는 거를 내걸고 중앙아시아에다가 세운 나라가 티무르예요. 근데 사실은 이 티무르가 몽골족도 아니고요. 징기스칸의 혈통도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냥 징기스칸이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나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쟁이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징기스칸인 것처럼 티를 내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정복 전쟁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티무르가 왕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리고 이 국가의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교통의 요지다 보니 동서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해요. 하지만 티무르가 뒤지고 나서부터는 티무르 왕조도 결국 급격하게 쇠퇴하고요. 망해버리고 말죠. 그러면 우리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영토를 어디에서 차지했는지 교과서 12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요 아저씨가 지금 뭐 티내고 있죠. 무슨 티내고 있니? 그쵸? 징기스칸인 것처럼 이렇게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제국의 부활이 이 티무르의 이상이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전쟁을 많이 하러 다니다가 그러다가 일찍 뒤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렇게 나름 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요 지역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다라는 정도만 보시고요. 바로 다음 왕조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왕조는요. 이름이 시, 아, 사파? 사파리? 슈퍼비? 아니고요. 사파비. 사파비 왕조예요. 자, 사파리가 아닌 사파비 왕조. 자, 이 사파비는요. 이스마일 1세라는 사람이 이란 지역에다가 건설했던 나라고요. 그 이란이 사파비 왕조의 뒤를 이은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옛날 이란이라는 나라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했잖아. 그러면 사파비 왕조 역시도 이란 계통의 이란 지역에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파비 왕조도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를 쓰면서 우리는 페르시아를 부활시킨 나라야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쪽은 군주의 칭호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몽골들은 칸이라고 했잖아요. 칸. 징기스 칸이라고 했죠. 근데 페르시아와 사파비 왕조는 뭐라고 할까요? 샤라고 해요. 샤. 샤. 자, 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몽골은 칸, 우리는 왕 또는 뭐 술탄, 뭐 지금 대통령, 뭐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면 국가의 통치자를 페르시아에서는 뭐라고 했다? 샤라고 했기 때문에 사파비도 페르시아를 부활시킨 국가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샤라는 군주 칭호를 썼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은 유일하게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 중에서 시아파를 믿었다고 했잖아.
우리 시아파와 수니파가 언제부터 나뉘었다? 언제부터? 그렇죠.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나눴다고 했잖아요. 우마이야 왕조는 4대 칼리프 시아 알리를 무함마드의 사촌인데 얘를 죽이고 본인들이 칼리프를 계속 세습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꼭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알라의 뜻이면 괜찮아. 이걸 수니파라고 했고요. 아니야. 무조건 칼리프는 무함마드의 혈통이어야만 해. 시아 알리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게 시아파인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수니파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시아파가 많지 않지만 그 시아파만 믿는 국가가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지금 이란의 전의 나라가 사파비 왕조였고요. 사파비 전의 왕조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들은 현재 시아파를 믿고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발전은 이제 좀 나름 발전하다가 결국 또 이제 망하는데 수도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스파한이 수도였다. 요렇게 좀 기억해도 되겠네요. 사파비는 무슨 파? 시아파. 자, 수도는 어디? 이스파한. 자, 군주는 뭐라고 부른다? 시아. 자, 비슷하죠? 사파비 왕조, 시아파, 시아가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자, 다 시읒으로 통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다음 제국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 우리가 인도는 그동안 국타라는 왕조를 배웠잖아요. 힌두교, 인도라는 뜻의 힌두교가 국타 왕조 시대 때 거의 뭐 국교화되면서 인도인들은 전부 다 힌두교를 국타 왕조 때 믿었는데 자, 누가 나타나냐면 티무르 아까 그 징기스칸의 후예야라고 얘기했던 티무르의 또 후손이 있는데 아주 얘도 좀 바보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그 옛날 몽골 제국을 인도에서 부활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티무르처럼 좀 바보 같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야? 마부르예요. 바보르 아니고요. 마부르가 인도 델리 지역에 침입했다. 인도. 델리는 저 북쪽 지역이에요. 델리만주가 아니고요. 델리. 자, 여기에다가 건국한 거야. 즉 이슬람 계열의 세력이 인도에 침입을 해서 만든 나라예요. 근데 인도인들은 대부분 국타 때부터 뭘 믿고 있었다?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 아니면 뭐 불교를 좀 믿는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바브르가 세웠던 인도에 세웠던 무굴 제국의 바로 이 황제는 야 너희 힌두교 야 파합하자. 우리 이슬람교 힌두교 종교는 다르지만 같이 화합하자 이러한 노력을 바로 이 황제가 하게 돼요. 이 황제 이름은 뭐냐? 아 정말 바르구나. 아크 바르네. 아 바르다. 아크 바르.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크바르 황제. 자 이 아크바르 황제는 아주 훌륭한 황제예요. 뭐가 훌륭해? 이슬람교를 믿는 무굴 제국의 황제지만 힌두교와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특히 야, 너희들만 화합해 말로만 하면 좀 안 따를 거 아니겠니? 그래서 몸소 스스로 모범을 보여요. 자, 어떤 모범을 보였냐면 저 힌두교도 왕비로 맞아들였던 거죠. 우리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알렉산드로스가 나중에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 왕비를 맞이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힌두교 인도인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힌두교 인도인 왕비를 맞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요. 뭘 폐지했다? 인두세를 폐지했다. 우리 예전에 오스만 제국 때에도 관용을 베풀었는데 그 관용을 베푼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거 기억나죠? 인두세, 지지아를 내면 종교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오스만 제국은 지지아는 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 아크바르 황제는 모두 안 내도 돼? 인두세를 안 내도 돼요. 그야말로
영을 베푼 아주 더 훌륭한 황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군인, 관료들 전부 다 힌두교도 등용을 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크바르 황제 때에는 힌두교를 믿는 인도인들이 무굴 제국의 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다 이렇게 훌륭한 황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다 세종대왕 같은 왕만 나왔다면 조선이 거의 월드 클래스로 발전했겠죠. 근데 아쉽게도 아크바르 황제의 손자였던 아우랑제부, 아우 재수없어, 아우제부, 자, 아우랑제부. 자, 이 황제는요,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 인도까지 정복해서 영토는 최대한으로 넓혀놨는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인두세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힌두교 사원, 시바 신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시바 신들 없애! 전부 다 파괴하고 지나친 이슬람화 정책만 하다 보니까 이교도들, 특히 힌두교도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 와중에 인도의 유럽 세력, 특히 어떤 나라일까요? 주로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때 인도를 침략해서 인도는 특히 무굴 제국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아까 무굴 제국이 왜 무굴 제국이냐? 아까 우리 힌두교는 인도라고 해서 힌두교라고 했다시피 무굴 제국은 자, 아까 우리 티무르의 후손 마부르가 티무르의 후손이 바부르라고 했잖아. 근데 바보같이 얘가 티무르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냐면 몽골의 후손이라고 생각한 거야. 몽골. 응? 그래서 몽골을 인도 사람들 말로 뭐라고 발음했냐면 무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무굴. 그래서 무굴의 뜻은 뭐다? 몽골이다. 몽골. 그러니까 인도에 몽골 제국이 수립됐다고 보면 돼. 이슬람교를 믿는 몽골 제국이 인도에 침입을 해서 인도에 무굴 제국을 수립한 거예요. 몽골 제국을. 자, 근데 어쨌든 이슬람교를 믿는 무굴 제국이 힌두교를 믿었던 인도를 통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도와 이슬람의 문화가 융합되는 문화가 특징이 돼요. 그래서 8번은 인도의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면서부터 당연히 이슬람 문화와 그리고 여기 이슬람 뒤에 나와 있네요. 이슬람 뒤에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힌두 문화와 힌두가 인도라고 했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로 융합되었다. 요거를 인도 이슬람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사실 힌두교는 시바신, 비슈뉴신 등등의 수많은 신을 믿지만 이슬람은 유일한 알라신만 믿잖아. 완전히 종교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 종교 짬뽕 하자. 아주 시크하게 합쳐 해서 만든 종교가 탄생을 해. 그 뭐라 그래? 시크교라고 하는 거야. 시크교. 자, 시크교는 뭐하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합친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한 거야. 시크교는. 어? 야, 시크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르드어를 사용했다. 이건 이제 우르드어는 그냥 옛날 저 묵을 때 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건축에서는 땡땡땡땡으로 대표되는 인도 이슬람 건축 양식이 발전했다. 아주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에요. 이거 볼까요? 불타지 마. 하이. 자, 타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고요. 타지마할이에요. 자, 그 타지마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교과서 121페이지 보고 가실게요. 121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그 아까 사파리 양조 영토가 이쯤 되네요. 자, 사파비 양조. 그 사파리 양조는 아까 우리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 해서 만든 시아파의 이슬람 국가였고요. 그 옆에 무굴 제국 보이죠? 자, 그래서 무굴 제국으로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 자, 122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무굴 제국이 있죠? 무굴.
무굴 제국. 여기 델리 보이니? 여기 델리? 여기 델리. 자, 여기를 이 인도 애들이 와가지고 세운 거야. 인도에다가 몽골 제국을 세운 거예요. 몽골이 무굴이다. 여기 이제 아그라라는 도시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뭘 만들었다? 그렇죠. 여기 타지마할을 만들었다. 자, 엄청나게 멋지게 보이는 사진만으로도 대단히 멋져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궁궐 같은데 사실은 궁궐이 아니라 뭘까요? 요거는 무덤이에요. 묘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묘당.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위한 무덤이냐? 당시 황비였던 뭄타즈 마할의 무덤이었다. 그럼 이때 황제 누구냐? 무굴의 5대 황제 샤자한이에요. 샤자한. 자, 샤자한은 뭄타즈 마할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뭄타즈 마할이 14명의 아이를 19년 동안 낳았대요. 19년 동안 14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임신하고 출산하면 또 임신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샤자한이 이 왕비하고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전쟁 나갈 때에도 왕비를 데려갔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출산을 이제 임박해 왔는데 보통 출산할 때 되면 전쟁터까지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는지 전쟁터까지 데려갔다가 전쟁터에서 출산을 하다가 14번째 딸을 출산하다가 딸은 살았는데 결국 왕비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한 이 샤자는 이 아름다운 나의 왕비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어 줘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게 바로 타지 마할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고요. 안에 막 보석 같은 게 막 박혀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가져다가 이걸 만들었대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이 건축 양식을 보면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이 둘 다 짬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슬람 양식은 돔형 지붕. 우리 이슬람 사원이 모스크가 더 이렇게 생겨 있죠. 뾰족한 아치. 이슬람 대부분 이렇게 아치형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쿨안에 구절이 있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슬람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옆에 조그만 탑, 차돌이라는 탑. 그다음에 연꽃 주로 불교와 관련 있죠. 그다음에 벽돌 장식 이런 것들은 인도의 또 전통적인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의 양식과 이슬람 양식을 혼합해서 만든 아주 세계적인 이 건축물이 바로 뭐다? 타지마할이다. 여러분들 그 또 건축물 보면 중간에 반으로 이렇게 쭉 자르잖아? 완전 좌우가 대칭이에요.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대단히 정확하고 치밀하게 무려 20년 동안 17년 동안 20만 명의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무덤을 샤자한이 왕비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바로 무굴 제국을 대표하는 지금 현재 인도를 대표하는 타지 마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 페이지 무굴 제국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거 잠깐 보고 가실게요. 자, 이 무굴 제국 델리를 쳐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무굴 제국을 세웠다. 원래는 이슬람교를 믿는 세력인데 인도에 와서 이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러다 누가 세웠다고요? 바브루가. 바보처럼 나는 몽골의 후예야. 그래서 이름도 몽골, 무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도의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다? 타지 마할이다. 자, 특히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는 그야말로 관용의 신이에요. 내가 강제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3대 황제 아크바르는 힌두교도한테 받았던 인두세마저도 폐지했다. 하지만 아우랑제부는 다시 인두세 부활해서 결국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치사한 게 뭐예요? 그렇죠. 줬다 뺏는 거죠.
더 짜증이 나는 거죠, 인도인들은. 그래서 아우랑제부 황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 서유럽 국가 영국, 프랑스 들어오면서 무굴 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도에 대한 무굴 제국 얘기까지 봤고요. 마무리할게요. 안녕.